구티비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함께하는 새교회 기도의 둘째 날에는 코미디언 이용식 집사가 나와 받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는 곳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가 더욱 각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구티비가 세상의 선한 소식을 전하는 특별기획 굿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왕성교회가 교인들과 함께 모은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지역 내 미자립교회 6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티비 뉴스입니다. 굿티비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함께하는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 새교회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이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특히 이번 시간엔 뽀시기로 알려져 있는 코미디언 이용식 집사의 간증이 많은 감동을 전했다고 합니다. 천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뽀로로가 있다면 예전에는 뽀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뽀시기 이용식 집사. 이번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새교회 기도의 둘째 날 간증자로 나선 이용식 집사는 어머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삶에서 나타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는 불교 집안에서 자란 아내가 결혼 후 신앙을 갖게 된 데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결혼 후 8년 반 만에 얻은 딸 수민 씨와 심근경색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 또한 기도의 힘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던 중 소천한 고 김경중 선교사의 뒤를 이어 헌신하고 있는 아내 이평순 선교사의 사역이 영상으로 소개돼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간증과 영상을 본 참여자들은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5일 시작한 새교회 기도회는 둘째 날인 6일에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TV와 유튜브, 줌으로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새교회 기도회는 8일 목요일은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9일 금요일에는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굿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지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점프에서 활동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은 청소년의 학습 지도 선생님으로 참여합니다. 일주일에 8시간 정도 만나 공부도 하며 1년 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매년 약 1,000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아동센터와 아동복지기관 등의 청소년 4천여 명과 만나고 있습니다. 교육봉사자들은 학업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진로 상담 등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좋은 롤모델로 좋은 언니 오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행복하면서도 남한테도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점프는 3강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청년 대학생에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회인 멘토를 연결해줍니다. 교육봉사자들은 활동 기간 중에 인생의 선배인 멘토단과 만나 진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도 받습니다.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법인 점프 이의현 대표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하며 한국에 있는 탈북자,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멘토링 모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점프의 차별점은 연속성이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각의 주체가 나누는 동시에 배움을 얻는 선순환 구조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교육, 기회 격차 등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점프가 복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고 복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 많은 복이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곳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굿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굿TV가 세상의 선한 소식을 전하는 특별기획 굿뉴스를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20여 년간 꾸준히 노숙인들의 홀로서기를 돕고 있는 유쾌한 공동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하기엔 이른 오후 4시. 노숙인들이 도시락을 받기 위해 하나둘 모여듭니다. 코로나19로 무료급식이 대부분 중단되자 이곳을 찾은 겁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밥을 먹지 못하지만 도시락을 받은 노숙인들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유쾌한 공동체가 노숙인 사역에 나선 건 20여 년 전.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사회 모든 공동체 또 우리 지역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쾌하게 되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유쾌하게 되는 전인적인 구원에 이르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운영하고 있고. 유쾌한 공동체는 무료급식은 물론 거리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돌보는 긴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나 도시락 등 꼭 필요한 물품들을 전하고 노숙인들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현재 쉼터에는 20여 명의 노숙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와 상담, 일자리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체 도움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한 한 노숙인은 건강이 회복됐을 뿐 아니라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약해갖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 여기 있는 동안에 잘 활동도 하고 어느 정도 적금도 하고 여기 도움을 많이 받아갖고 지금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유쾌한 공동체는 앞으로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나누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왕성교회가 교인들과 함께 모은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관악구 교구 협의회와 함께 군내 미자립교회 6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왕성교회 교인들이 지난 3주간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마련한 것으로 총 1억 원이 모금됐습니다. 지원금은 전달식 이후 관악구 내에 있는 각 교회 재정 상태에 따라 17개 교회에 100만 원씩, 45개 교회에 184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왕성교회 길류나 담임 목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교회를 위해 만기 적금을 사용하고 싶다고 한 성도의 후원이 마중물이 됐다며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역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668명입니다. 하루에 6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월 18일 이후 48일 만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500.6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의 상단선을 넘어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기업인들과 만나 고충을 듣고 당당히 소통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제계와 이딴 소통에 나섭니다. 7일 이호승 정책실장이 대한상인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 최태원, 김기문 회장을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8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견기업연합회, 14일에는 한국무역협회를 각각 방문해 소통합니다. 경제계와의 면담에서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과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이행 방안 등 다양한 경제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국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등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8일부터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4만 9천 명,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과 간호인력 1만 5천 명 등 모두 6만 4천 명입니다. 정부는 등교와 등원 상황에 따라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는 9일에는 장애인 시설과 노숙인 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12만 8천여 명이 접종을 시작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대비해 통일부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정보를 갱신하고 교류 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일부는 10월 말까지 이상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약 4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미국 등 해외 거주 신청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11년에는 조사 대상이 8만 1천여 명이었지만 이상가족 고령화로 올해는 그보다 40%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이 핵 미사일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에 15년간 부과해온 독자 제재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가 구체화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답보 상태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까지가 기한이었던 북한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한 선박 입항 불허 등 대북 제재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 단체인 자동차 혁신연합이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올해 미국 자동차 생산량이 128만 대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증산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봐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올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혁신연합 존 보젤라 최고 경영자는 자동차 부품 공급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려면 의회가 승인한 연방 예산 가운데 일부를 차량용 반도체 생산 설비 마련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국가들이 일상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른바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소 15개국이 백신 여권이나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당초 해외여행 재개를 위해 백신 여권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최근엔 극장, 스포츠 행사 등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는 오는 5월 14일부터 백신 접종자나 음성인 사람들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예고했으며 스페인도 오는 5월 열리는 국제여행 전시회 이전에 백신 여권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의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각국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2000년 55개국에서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시도하면서도 기업들이 미국을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네포난의 교회 진은희 기자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절에 맞는 노래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CCM 듀오 러빔이 9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하나님의 열심이란 곡인데요. 이 곡은 러빔이 3번째 싱글 앨범에 수록했던 하나님의 시간이란 곡에 대한 답가이기도 합니다. 매 앨범마다 CCM 곡을 편곡해 담아내는 러빔은 이번 앨범에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일한 찬양을 함께 수록했습니다. 타이틀곡 하나님의 열심을 작사 작곡한 러빔의 멤버 사공정 씨는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가운데 그분의 열심을 통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 가사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블랙가스펠 온라인 보컬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GCM 엔터테인먼트가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CCM 아티스트 지미선 교수와 함께하는 온라인 보컬 수업을 마련한 건데요. 수업은 줌을 통해 진행되지만 지미선 교수가 1:1 코칭을 통해 수강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미선 교수는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하며 블랙가스펠의 거장 커크 프랭클린의 내한 공연에도 초대돼 함께 공연을 해온 실력 있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달 19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블랙가스펠 보컬의 발성과 호흡, 보컬 테크닉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굿TV에 전해주세요. 이상 네포난의 교회였습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우간다에서 온 키아 샤론 학생이 학교 측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싱글 앨범 레고를 발매했습니다. 레고는 우간다 한 부족의 방언으로 기도를 뜻하는 말인데 해당 앨범에는 매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담겼습니다. 백석대 최우혁 교수가 앨범을 프로듀싱했으며 학교 뮤지션들이 세션으로 참여했습니다. 분당 지구촌교회가 주최하는 2021 지구촌교회 글로벌 셀 컨퍼런스 V14가 다음 달 26일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셀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 시대 건강한 목장교회의 비전을 나눕니다. 목장 사역에 대한 다양한 강의와 사역에 필요한 실제적인 자료까지 제공합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와 최성은 담임 목사, 새들백교회 릭 위렘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 추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기존 월드비전 후원자가 가족과 지인에게 후원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월드비전 공식 캠페인 페이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후원 추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후원을 추천받은 사람은 메시지 링크를 통해 캠페인 사이트에 접속, 후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정기 후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동문화선교회가 코로나19로 지친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국 순회 온 오프라인 집회를 엽니다. 집회는 오는 22일 저녁 7시 광주 반석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기동문화선교회 대표회장 김문은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강사와 연예인들이 대거 집회에 참여했다며 한국교회의 치유와 부흥에 초점을 맞춰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웃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은 참 많은데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이러한 교회들의 섬김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교회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